무기 하나 없이 세계를 정복한다.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 이야기할 불교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인도에서 시작된 이 위대한 가르침이 정말 험난하기 짝이 없는 사막과 산맥을 건너서 저 멀리 중국까지 가닿기까지 그 불가능해 보였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준 우리가 잘 몰랐던 한 위대한 제국의 이야기도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러니까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군대도 아니고 무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 하나가 어떻게 그 죽음의 사막과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거대한 산맥을 무사히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이 거대한 미스터리,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사상의 불가능한 여정입니다. 도대체 이 여정이 왜 그렇게 불가능에 가까웠는지 그 거대한 장벽들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아시다시피 불교는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동쪽,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르면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자연이라는 거대한 벽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건 당시 인류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지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죠. 장애물이 이게 그냥 좀 힘든 수준이 아니었어요. 일단 히말라야 같은 거대한 산맥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고요. 그걸 넘으면 이름부터가 무시무시하죠.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뜻의 타클라막한 사막이 기다립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자연만 험한 게 아니었어요. 이 지역이 정치적으로 워낙 불안정해서 교역로는들 약탈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자, 이런 환경에서 복잡하고 섬세한 철학이 과연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상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주 신락 같은 희망, 단 하나의 길이 있었습니다. 동과 서를 잇는 위대한 교역로, 바로 실크로드였습니다. 실크로드, 이름 때문에 비단만 오고 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긴 그냥 길이 아니라 문명의 동맥이었어요. 상품은 물론이고 문화, 기술, 그리고 종교 같은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끊임없이 흐르던 곳이었죠. 불교에게는 그야말로 유일한 탈출구이자 마지막 희망의 길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실크로드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세력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이걸 확실하게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자가 없으면 언제든 모든 걸 다 털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이게 단순히 물건 좀 잃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게 경전과 지식을 가진 승려들의 완전히 보장되지 않으면 그 복잡한 사상이 어떻게 온전하게 전해지겠어요? 불가능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혼돈의 교차로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넣을 한 제국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존재였죠. 길 위의 상인들, 진리를 찾아 목숨 걸고 떠난 순례자들, 아마 그들 모두가 간절히 바랐을 겁니다. 이 약탈과 혼돈으로 가득한 길을 잠재워줄 강력한 수호자가 나타나 주기를 말이죠. 그리고 그 수호자가 바로 쿠샨 제국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세기부터 3세기에 걸쳐 바로 이 쿠샨 제국의 보호 아래 불교가 중앙아시아를 넘어 마침내 중국 땅에 닿을 수 있었다고요. 지도를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힌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와 실크로드의 핵심부를 딱 연결하는, 그야말로 지정학적 요충지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바로 그토록 필요했던 연결고리였던 거죠. 그렇다면 쿠샨 제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교를 위한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었을까요? 그 방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무려 200년 이상, 1세기부터 3세기에 걸쳐서 쿠샨 제국이 제공한 이 안정의 시대. 이 시간은요, 하나의 낯선 사상이 새로운 땅에 깊이 뿌리내리고 다음 세대로 안전하게 전파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쿠샨 제국이 길을 확보한 방법을 보면 정말 체계적입니다. 첫째, 일단 강력한 힘으로 이 혼란스러운 지역을 꽉 잡아서 정치적으로 안정시켰어요. 이게 기본이죠. 둘째, 그 안정된 길 위를 군사력으로 지킨 겁니다. 승려든 순례자든 누구든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단순히 길만 지킨 게 아니라 그 길을 따라 사상과 문화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줬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통치가 아니라 거의 의도적인 문화교류 프로젝트였던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은 정말 눈부신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푸샨 제국의 보호라는 단단한 토양 위에서 불교라는 사상은
마침내 중앙아시아의 척박한 땅에 씨앗을 내렸고요. 실크로드의 오아시스 도시들을 따라서 하나둘씩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쿠션 제국이 이렇게 닦아놓은 길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드디어 그 위대한 여정의 결과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1세기에서 3세기, 쿠샨 제국이 길을 안정시키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2세기부터 중국에서 불교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4세기 둔왕석굴이라는 인류의 위대한 유산으로 이어졌고요. 심지어 7세기에는 중국의 승려 현장이 바로 그 안전해진 길을 거꾸로 거슬러서 인도를 향하는 그 대담한 여정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죠. 원인과 결과가 정말 이토록 명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정이 아닙니다. 둔왕의 사원들부터 카슈가르의 수도원까지 실크로드를 따라 남겨진 수많은 유산들이 바로 그 명백한 증거죠. 그리고 마침내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인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만 하던 중국이 이제는 직접 그 근원을 찾아 인도로 순례를 떠나게 된 겁니다. 이건 불교가 중국에 완전히 정착했다는 걸 의미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슬슬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 쿠시안 제국의 역할이 갖는 더 넓은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시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한번 짚어보죠. 만약에 쿠샨 제국이라는 이 결정적인 방패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불교는 동아시아에 훨씬 늦게 도착했거나 어쩌면 그 험난한 과정 속에서 본질이 왜곡돼서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쿠시안 제국은 단순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조가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인도의 위대한 사상이 동아시아 문명의 아주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연결해준 거대한 다리였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진정한 촉진자,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쿠션 제국처럼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혁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퍼져나가는 걸 가능하게 하지만 정작 눈에는 잘 띄지 않는 숨은 조력자, 그런 결정적인 다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며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